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오늘은 숙명여고 국어와 수학의 시험 경향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김아림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대치동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김아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론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네. 선생님, 숙명여고 수학, 네. 난이도가 어떤가요? 일단 전체적인 난이도는 이쪽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대치동 이쪽에서는 조금 평이하다라고 평가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기는 한데, 네. 그러면 이제 숙명 친구들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한 게, 사실 원래는 평이하긴 했는데 최근 한 2년 동안에 조금 어려워졌어요. 예전보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이제 느끼는 이유가, 이제 전체적인 난이도는 원래 평이하고 몇몇 문제만 조금 어려운 게 숙명의 스타일이었었는데, 사실 그 어렵다는 몇몇 문제들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그 난이도 변별하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난이도가 더 많이 상승을 하면서 시험장에서 느끼는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는 조금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는 숙명 문제가 예전보다 조금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전체적인 네. 문항 자체가 다 어려워진 건 아니고, 그렇죠. 아주 네. 극소수의 그렇죠. 변별력을 내기 위한 몇몇 문제가 네.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네. 아,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려운지 킬러 문항에 대해 조금만 네. 정보를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좀 어렵게 나오는 그런 문제들은 사실 뭐 반짝이는 아이디어나 엄청난 뭐 그런 풀이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막 테크니컬한 건 아니고, 계산이 좀 많고, 그리고 조금 조건이 많다 보니까 따질 것이 많고,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이제 시간에 쫓기는 친구들이 그걸 다 따지면서 풀기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할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아예 뭐 풀 문제들 그런 문제까지는 아니고 조금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아예 킬러를 포기한다 여기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노력을 하면 맞출 수 있겠네요. 네, 어느 정도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도 건드려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등급 수학을 받으려면 몇 점 정도 나와야 되나요? 슬픈 질문인데, 사실 그냥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 맞아야지 1등급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맞아야지요? 네, 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의 상위권들이 일단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난이도를 아무리 높여도 그냥 원래 잘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지 좀 1등급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네, 그렇다 보니 조금 이제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해서는 1등급 받기 좀 힘들다고 볼 수 있죠. 네. 정말 잘하는 극상위권 친구들을 그렇죠. 변별하기 위해서 계속 시험이 그렇죠. 어려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위권 친구들은 흔들리지 않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네. 와, 어딜 가나 정말 상위권 다툼 맞아요. 치열합니다. 네. 네. 그러면 숙명여고 수학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사실 뭐 다른 학교들도 비슷하긴 한데요. 일단 좀 본인이 상위권은 아니고 중위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무 어려운 문제집보다는 본인이 좀 정복할 수 있는 문제집, 그러니까는 본인이 문제를 풀고 채점을 했을 때 한 그래도 60-70% 이상은 맞출 수 있는 문제집부터 내가 완벽하게 정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완벽하게 정복한다라는 거는 이제 한 20문제 정도 내가 문제를 냈을 때 그 중에 80%는 맞을 수 있다, 그 정도까지 좀 완벽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것들은 잘 풀고 있을 테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들에서 대비를 많이 해야 될 텐데, 그 어려운 문제들 특히 이제 뭐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평가원에서 나오는 킬러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를 변형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풀어주는 게 좋고, 또 이제 학교 프린트가 나올 수 있어요. 학교 프린트가 나오게 되면은 또 선생님들이 학교 프린트에서 변형해서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 그냥 한 번 풀고 난 이거 풀 줄 알아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어떤 조건이 바뀌면 이거를 답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저도 학창시절 생각해보면 자꾸 그 시험 준비하다 보면 저 친구는 저거 풀고 있는데 나는 이거 풀면 괜찮은가, 그렇죠. 그런 불안감이 자꾸 되기도 했는데 말씀 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를 먼저 접하고 그다음 단계별 학습이 필요하다, 프린트도 중요하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들으면서 국어랑도 되게 비슷하다라고 느꼈어요. 국어는 어떤 점이 비슷한가요? 국어는요, 일단 문항수 얘기를 하자면 수학은 문항이 어느 정도 나오죠? 수학은 보통 22, 23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면 돼요. 23.
국어는 33문제 정도 나와요. 네, 그렇군요. 10문제나 더 많네요. 굉장히 많네요. 네. 35문제까지도 나오고요. 그래서 시간이 촉박한 네. 친구들이 초반에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생길 수가 있어요. 문제를 굉장히 빨리 읽어야겠네요. 그렇죠. 네. 1분 30초 안에 네. 한 문제를 풀어내셔야 네. 되는데 2개 고르는 문제도 있고 상당히 시간이 압박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처럼 연습하는 모의고사 형태의 시험 네. 대비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숙명시험에 대해서 국어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서술형 비중이 굉장히 크죠. 몇 점 정도 되시는 줄 아세요? 몇 점 정도 되죠? 100점 만점에 40점이 서술형 시험이에요. 굉장히 많네요. 네. 문항은 아까 33문제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서술형 몇 문제 나올 것 같으세요? 글쎄요. 30문제. 10문제 넘게 나오나요, 그러면? 10문제 정도 나와요. 10문제. 3분의 1이 서술형 문제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중학생들은 그 서술형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 근데 숙명시험 딱 치면은 이제 서술형 문제가 나와서 좀 당황을 하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근데 서술형 시험하면 네.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글쎄요. 보통 이제 주제어를 쓰라고 한다든지 제가 국어 공부를 한 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어떤가요? 서술형 하면 정말 자신의 생각을 쓰거나 뭐 주어 서술의 형태를 쓰거나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빈칸을 뚫어놓고 빈칸을 채우라는 단답식이 나옵니다. 영어만 그런 게 아니라 국어도 그런가요? 네, 맞아요. 네. 네, 이 단답식은요. 암기를 해야지 채울 수 있어요. 어떻게 암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교과서 본문의 암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거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본문 암기. 네, 국어 공부가 1학년, 숙명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사회 공부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본문 암기의 경우 예를 들면은 뭐 상충곡 같이 고전 시가가 나와요. 그러면 연하일휘라고 하는 굉장히 듣기만 해도 어렵죠. 네, 그런 사자성어를 빈칸 뚫어놓고 그걸 넣으라고 하는데 원문 표기 그대로 넣으라 그래요. 그게 정말 어렵네요. 네. 아래 하 이런 것들까지 다 따져서. 네, 맞습니다. 고전 시간은 원문 그대로 내라고 쓰라고 하니까 정말 철저한 암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술형 좀 팁을 얘기해 주자면 교과서 본문 외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필기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학교 수업 꼼꼼히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린트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어휘 같은 경우도 완전 철저하게 외우셔야 되는데 어휘의 뜻풀이까지 외우셔야 돼요. 뜻풀이를 외워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게 예를 들면요. 저번 학기 시험인데요. 그 전기성이란 게 프린트에 있어요. 전기성. 전기성 무슨 뜻이냐면 기이한 이야기를 전한다. 고전 소설은 왜 기이한 이야기 많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전기성만 외워요. 전기성 뭐 이렇게 외우는데 전기성을 뚫어놓는 게 아니고 기이한을 뚫어놔요. 그러면은 애들이 기이한이 기억이 안 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일상으로 쓰진 않는 용어니까요. 그러면 애들이 막 지어내요. 비현실적인, 그다음 이상한, 그다음에 환상적 이런 말 쓰는데 듣기에는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게 그거인 말 같은데요. 그게 그거예요. 문맥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점수가 없어요. 똑같이 써야 돼요. 똑같이. 완전히 똑같이 써야 돼요. 그래서 숙명에서는 객관식은 쉬워요. 거의 다 맞춥니다. 서술형에서 이렇게 치사한 암기를 요구하는 문제가 조금 있어서 거기서 등급이 갈려요.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시험 대비 방법도요. 이 문제 유형에 맞게끔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암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외부 지문 나오지 않아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문제 정도 아주 대표적인 누구나 맞출 수 있게끔 나오니까요. 외부 지문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학교에서 배운 거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학교 수업 정말 충실하게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성실한 친구들이 좀 유리한 시험이겠네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어시험에서 본인이 1등급 받고 싶다 하면 어떻게 좀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프린트 암기, 그 다음에 교과서 본문 암기가 많죠. 그 다음에 내신 기출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처럼 실전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 자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천재밥 교과서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들 조금 알만한데? 라고 해요. 근데 아주 철저하게 암기를 대비하셔야 되고 끊임없이 셀프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겠네요. 한 단어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97, 98 정도가 1등급 컷에서 이렇게 상위권은 1등급은 굉장히 컷이 높아요. 그래서 내신 따기가 굉장히 어렵고 90점이 넘어도 3등급일 경우가 많습니다. 숙명이 진짜 내신 따기 굉장히 힘든 학교라고 들었는데 수학뿐 아니라 국어도 정말 힘들게 공부를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숙명 친구들 진짜 공부 열심히 많이 하나 봐요. 네, 숙명 친구들 힘내세요. 네, 각오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숙명 입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선생님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 많이 걱정도 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많이 될 텐데 일단 공부는 왕도는 없어요.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정답이고 꾸준히 하려면 적당한 난이도로 본인에게 맞는 문제집을 선택해서 계속 공부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지 않는 그런 너무 어려운 문제집들을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대부분의 문제들은 평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런 문제들을 먼저 최대한 많이 맞출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다가 보면은 기본기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 좀 어려운 문제도 도전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상위권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될 거예요. 네, 너무 좋네요. 네.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숙명 국어는 정말 누구나 다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열심히 한 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학하는 친구들 정말 열심히 해서 1학기 중간고사에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숙명, 국어와 수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